자, 266조 제재를 봅니다. 자, 제재. 이건 다 말씀드렸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안자요. 안 했거나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요구 조장 방조했거나. 그러면 이제 안자요 500만 원 과태료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는 당연히 거짓 신고했을 때죠. 신고 의무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거짓 신고하게 되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신고관청이 되겠죠.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를 하게 되고요.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 있죠. 이걸 이해해 두시는데, 개업공사에게 과태료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며칠이에요? 10일. 10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해당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렸어요.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에다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며칠 알려주라고요? 10일 내에. 그래서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 케이스가 지금 A의 중개사무소 평택시에 있는데 갑과 을 간의 거래를 토지 매매를 소개했다. 이때 토지의 소지는 군포시에 있었다고 가정해요. 그럼 이때 군포시장이 신고관청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A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과태료 때리게 되면 이 사실을 등록관청이죠. 군포시장은 평택시장에게 이 사실을 며칠 내에 통보하라? 10일 내에. 왜 그랬을까?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공인중개사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고관청이 이거 과태료 개공한테 때렸다면 등록관청이 알려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난주에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을 공부했어요. 1년 내 업에 걸리면 삼진아웃, 1년 내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회 이상을 받고 네 번째에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하면 임치. 그 다음에 업무정지 먹고 1년 내에 과태료 세 번째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로 가중한다고 그랬죠. 이게 상습범이었는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맞게 되면은 위반하게 되면 이거 가중처벌했잖아요.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10일 내에. 근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다른 법으로 가버렸죠. 지금. 공사법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가지고는 절대 가중처벌 못합니다. 그 과태료는 우리 법 위반 과태료에 가중처벌할 수 있죠.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신고관청이 때렸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사실을 10일 내에 통보한다. 됐죠? 그럼 암기표 7일, 10일짜리가 이제 다 나왔거든요. 잠깐 봅니다. 그 암기표에 지금 7일, 10일짜리 이거는 꼭 통째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7일, 10일 마지막에 있죠? 7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 전등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인자야 7일까지 전등소등하고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 통보해라요. 사교협회 종료 통보. 이게 10일이거든요. 자, 이걸 통째로 암기하는데 7일까지 인자야 전등소등하고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 통보하라. 이렇게 기하는데 전에 우리 인자씨 있었는데 졸업했죠. 예, 졸업했습니다. 인자씨한테는 내가 또 큰 실수할 뻔했죠. 아니, 여성분들은 나 나이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으러 그러면 내가 반말 비슷하게 또 했잖아. 또 이게 나보다 좀 어려 보면 나는 바로 말 까버려 그냥. 이게. 근데 어쨌든 이분이 오셔가지고 가끔 물어보랬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가시고 나셔갖고 이제 같이 밥 한 끼 먹자 그 밥을 먹는데 이분이 뭐 아드님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뭐 직장을 어디 다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랬고. 아니 무슨 놈이 시집을 그렇게 일찍 갔길래 애가 그렇게 크냐고. 어? 나는 아직도 애가 중학생인데. 그랬더니 교수님 저 내년에 환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분이 인자씨였어요. 진짜 여성분들은 나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럼 갑니다. 인이 뭐겠어요? 7일에 인장 변경 등록이겠죠. 자는 뭐겠어요? 자격증 반납이겠죠. 7일 내에. 그 다음에 전은 전속이겠죠. 전속시 정보공개 7일 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은 등록통지겠죠. 등록통지 며칠 내에 하라? 7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소가 뭐냐면 소집이에요. 소집. 기억나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공사 정책시민회 회의 소집 통지. 위원장이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다음에 이거 등은 등록증 반납이겠죠?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10일짜리의 사안은 뭐냐? 사무소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내야 돼요? 10일 내. 다음에 교는 교육이겠죠? 그럼 교육 중에 이거 무슨 교육일 것 같아요? 10일. 사고 예방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수 교육은 2달 전까지예요. 2달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고 사고 예방 교육은 11일 전까지 통지죠. 통지 또는 공고. 그래서 교육 통지, 사고 예방 교육이고 이거 협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 있죠? 등신. 다음 달 10일까지고 종료가 뭐겠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죠.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죠. 종료 신고는 10일 내에 해야 됩니다. 10일 내에. 이 통보가 바로 뭐냐? 이 통보가 과태료 통보예요. 이거.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렸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다 이 사실 알려줘야 되죠? 며칠 내? 10일. 그래서 7일, 10일은 통째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 꼭 하세요, 이거. 7일, 10일은. 왜 그러냐면 지체없이나 즉시 규정이 있죠? 지체없이나 즉시 규정을 틀리게 낼 때 7일, 10일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암기해 놓으면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7일, 10일 암기 꼭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됐는데 267쪽에 양괄호 3번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죠? 찾았어요? 이게 리니언시 제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 규정인데 이거 오려서 붙여놨죠?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 규정이 왜 없어요? 정오표에 나갔지. 뒤에 붙여놓지 않았어요? 자, 그냥 절 보시죠. 이거 뭐 자세하게 물어볼 거 아닌 것 같은데 오려 붙여놓으시고 나중에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100% 면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거짓 신고했거든요. 하면서 자진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100% 면제해 줍니다.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하면 최초로 자진 신고해요. 최초로 단독 자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로 단독 자진 신고하면 100% 면제해 줍니다. 근데 조사가 시작된 후에 아직 조사가 안 끝났는데 만약에 자진 신고했잖아요. 이때는 50% 깎아줍니다. 과태료를. 이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하면 뭐라고요? 100% 면제예요. 근데 조사가 시작된 후에 만약에 자진 신고했다. 최초로 단독 자진 신고했어요. 그럼 이때는 50% 감경해준다. 아셨죠? 단 다른 기관으로부터 얘가 위반했거든요 하고 통보를 받아버렸다. 신고관청에서. 그럼 면제 안 해요. 또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자진 신고해가지고 3회 이상을 만약에 감면을 받았다. 그럼 이때는 면제 안 해줍니다. 감 잡았죠? 이 정도만 이해해두세요. 이게 리니언시 제도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과태료 부과 기준이거든요. 그 밑에 267쪽 맨 밑에 이제 일반 기준이란 말, 거기 이해해둘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가 지금 3천만 원 이하, 권리 취득가액 5% 이하,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도 금액이 이하로 돼 있으니까 이걸 부과청에서 남용할 소지가 있죠. 기준금액을 정해주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단 괄호 속에 있는 말인데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있죠. 이건 2분의 1 가감이 아니고 5분의 1 가감이에요. 5분의 1. 감 잡았어요? 267종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괄호 속에 있는 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있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이 아니고 기준금액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이에요. 금액이 큰 것은 5분의 1이다. 이해하셨죠? 그 정도만 주의합니다. 500만 원 이하는 당연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이에요. 가중하더라도 3천만 원 5% 500만 원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268쪽으로 넘어가면은 과태료 기준금액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그랬죠? 기준금액은.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270페이지 기출문제 위에 거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자라는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자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이게 중개거래죠. 2번 질문.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맞죠? 이때는 사유소와 계약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개업공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맞아요? 요구한 자 얼마 이하예요? 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럼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금 지급 증명 자료죠. 지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간다. OX, X 3배 이하가 아니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밑에 문제는 신고서 작성 요령인데 이건 다음 순한테 할 거거든요. 신고 작성 요령은 다음 순한테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음 순한테 풀어보겠습니다. 넘기죠. 쭉 넘어가서 이제 279쪽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전에 외국인 투지법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요 국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특례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시잖아요. 그러면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에게는. 내국인한테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는 이런 신고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누구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해결했어요. 지금 해결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상호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호주의란 말은 받은 대로 주겠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본법이 일본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을 제한한다. 우리도 일본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상호주의예요. 그럼 주의할 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제한한다. 그럼 우리도 그들을 제한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밑줄, 할 수 있다 밑줄. 힘센 놈한테는 봐주고 약한 놈한테는 적용하려고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습니까? 제한해야 한다 아니에요? 국장입니다. 자,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이 법상 신고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첫 번째 기억하는데, 여기서 신고 의무는 언제 발생되고 있냐면, 신고 의무는 우리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입니다.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외국인의 신고 의무는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이 된다. 신고 의무가 발생돼요. 그러면 외국인이 분양권, 입주권 취득합니다.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외국인이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하는 거예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하고 달라진 거예요, 지금. 건축물 취득합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신고 의무, 건물 취득했다. 토지는 당연히 들어가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부동산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취득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이나 지역권, 임대차, 임차권 취득합니다. 이런 것들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지상권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득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양도할 때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도 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임차권이라든가 양도, 그다음에 건물, 분양권 다 들어간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임차권이나 양도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계약. 그럼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 계약인데 소유권 취득 계약이에요. 그럼 소유권 취득 계약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매매 있고, 또 교환이 있고요. 또 증여 있죠.
증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럼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던, 나아가 교환계약을 했든 매매계약을 했든 이거 취득신고 들어와 있는 얘기죠. 이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들어온다. 60일 내에 들어온다. 만약에 60일짜리 위반했잖아요. 과태료까지 같이 기억해서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다만 외국인이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했어요. 그럼 외국인 취득 신고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한다. 면제하는 거예요. 날짜 같죠, 지금? 관할 다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랐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했다. 그럼 이때는 무조건 계약 체결일이에요. 60일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거래 신고 들어와야 되고 취득 신고 들어와야 되고 이때는 3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이걸 위반하면.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이에요. 그럼 계약 외 원인이 뭐가 있느냐? 계약 외 원인은 법률의 규정이야 물금 등 사유를 떠올립니다. 법률의 규정이야 물금 등 사유가 뭐가 있어요? 상속.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어. 국내 부동산 등을. 또 판결이 있죠. 판결. 또요. 경매가 있죠.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 이게 계약 외죠. 그러면 이렇게 상속, 판결, 경매, 법인의 합병 이렇게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이 외규는 6개월 내에 취득신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걸 안 들어왔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과태료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분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국적이. 그럼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이고자 한다면 계속 보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보이 신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이에요. 변경 날부터 6개월 내에 계속 보이 신고 들어오셔야 되고 안 했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취득신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취득신고는 숫자 몇 과친하다? 6과친하다. 오직 60일짜리는 지금 계약원인 뿐이죠. 나머지 계약 외원이라든가 계속보이신고는 6개월입니다. 과태료는 60일은 짧으니까 중요하다. 더 세게 맞죠? 300만 원 과태료요. 근데 6개월짜리는 덜 중요하니까 덜 맞아요. 100만 원 이하입니다. 숫자가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게 기억이 돼 있는 분은 기준점을 이제 다시 잘 봅니다. 계약은 체결일이죠. 여기 계약 외에는 취득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경매로 취득했어요. 외국인이 국내 건물을. 그럼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죠. 매각 결정기일로부터 외국인은 6개월 내에 취득 신고해야 한다. OX. X죠. 경매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대금 완납일. 맞죠? 매각 대금 완납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토지법 나중에 문제풀이 연습하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는데 숫자 바꿔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맞춰요. 이거를. 근데 맞추는데 기준점 바꿔내는 거 있죠? 이거 속고 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버려야 돼요. 외국인 토지법. 이거 외국인에 대한 취득신고는 엄청 이거 세밀하게 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낸 적도 있냐면요.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OX, X예요. 취득한 날이 아니죠. 계약 체결일이에요. 읽으면서 체크 안 하면 그냥 통과해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확실하게. 과태료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요. 계약 원인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외국인의 허가. 그럼 외국인이 이제 일정 지역을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허가를 받을 대상 지역이 이제 문제인데 이 허가제도는 외국인에 대한 허가제도는 일단 적용이 일정 토지에 대한 정해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것도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 그러면 이것은 일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거죠. 이때 허가문을 발생시켜요. 외국인에게. 그러면 건물 취득 시에는 허가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근데 신고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이거 소유권 취득할 때만 허가 받아야 되니까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양도할 때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허가 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 지역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군데 지역.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죠. 이걸 군사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취득하면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섬지역이 묶일 수 있어요. 국방상 요청지로서 국토부장관이라든가 국방부장이 협의에 고시한 지역들, 연평도, 백령도 다 묶여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지역들 묶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있죠? 이 지역을 취득한다 외국인이 허가받으셔야 되죠. 자연환경보존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 우리 여의도 밤섬 있다고 그랬죠?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창녕 우포늪지 생태경관 보존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취득할 때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지리산 자락 같은 데가 있다고 했죠? 이쪽을 취득할 때는 미리 허가받고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군문생야로 암기합니다. 군, 문, 생, 야. 이게 그거예요.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이쪽을 취득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 문화는 야생이다. 그러면 이 허가 대상 지역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면서 신고해야 되는데 지상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건물을 임대차 전세했습니다. 저당 잡았어요. 아니죠. 신고 대상 아닙니다. 외국인. 그럼 이쪽 지역을 취득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 체결했다. 계약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법적으로 부인합니다. 무효고요. 형사처벌 기억하세요. 2대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기억하세요. 2년 2천. 우리는 왜 제재가 중요하냐 하면요. 손님한테 얘기해야 되거든. 외국인한테 너 이거 허가 안 받으면 콩밥 먹거든? 그거 영어로 해야 되죠? 송도에 외국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영어를 몰라도 해요. 이제 물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에이전트가 와요. 에이전트가 와서 이제 그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영문계약서 써달라겠다고. 그 얘기 안 했나? 손님이 영문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에이전트가 왔는데 영문계약서를 외국인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영문으로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와서 나한테 영문계약서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하긴 써라. 그게 무엇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실은 협회에서 영문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협회 이제 들어가서 영문계약서 지원 받아라. 그래갖고 영문계약서를 받고, 확인설명서는 영문이 있죠. 교재 확인설명서, 내가 확인설명서 할 때마다 영문서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확인설명서는 영문서식이 있어요. 교재 안 실었는데 있어요. 영문서식이 있어요. 확인설명서는. 그러니까 확인설명 영문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계약서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약을 영문으로 써야 되잖아. 그게 문제야. 그게 특약을 영문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 조회하고 한글로 쫙 쓰고 영문으로 딱 전환하면 되죠. 지원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법에서 쓰는 거하고 틀리거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내가 그 당장 써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랬지. 에이전트 불러가지고 에이전트한테 그거 줘가지고 이거 특약사항들 줘가지고 네가 영문으로 바꿔라. 그럼 돼요. 그럼 에이전트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지들이 바꿔요. 영어로. 그래갖고 이제 내용만 딱 확인하고 우리 법률상 문제가 없는가, 제대로 표현이 됐는가 하고 확인만 하고 도장을 찍으면 돼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직접 오는 경우 있거든요. 오피스텔 구하러. 그래갖고 물어보죠. 원룸? 원룸?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얼마냐, 하우마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냐 그러면 써줘. 한글로. 그럼 알아들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갖고 언제 이제 입주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언제 하면은 달력 보면서 다 통해요. 다 통합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은 한국말 어느 정도 조금씩 해. 그러니까 대충 알아들어요. 이게. 그 다음에 외국인도 우리가 욕하는 건 엄청 잘 알아들어요. 욕하는 건 엄청 잘 알아듣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말아야 돼. 욕하면 안 되지, 이게. 뭐, 우리 녹화되고 있어갖고 그 적나라하게 얘기 못 하겠는데, 우리 그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외국인들 뒤에 앉아갖고
우리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거 싫어했잖아, 외국인들. 우리 동양 삼국 중에 가장 외국인이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차별이 엄청 심하다는 거 아시죠? 이건 전 세계 우리 민족이 찍혀 있어요. 이거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찍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유색 인종이라든가 못 사는 나라 차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한 국가로 분류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단일 민족 그래가지고 그런 걸 엄청 이제 싫어한다. 민족성 자체가 그랬는데 어쨌든 버스 안에서 그 욕하다가 외국인이 내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욕을 적나라하게 하는 거야, 외국인이. 자, 그래서 어쨌든 무효고 2년에 2천입니다. 2년에 2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허가 불허가의 처분 있죠? 허가 불허가의 처분은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어요. 15일이다. 그러니까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해주게 돼 있고, 이때 그럼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이거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거는 허가의 기속성이라고 있어요. 허가의 기속성 규정이 있는데,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건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허가의 기속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허가 제도를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신고와 허가에 대한 절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순환 때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일단 신고와 허가가 주타겟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꼼꼼히.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것은 연습이 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283쪽에 나와 있는 문제 있죠? 작년 문제. 매번 출제하는데 보겠습니다. 개공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이 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맞아요? 2분의 1. 2번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그럼 1번 정답 돼버렸네요? 네. 2번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럼 계약에 이제 체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체크하고 하는 거예요. 틀렸죠? 30일 틀렸고. 3번입니다.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원인. 합병에 그럼 체크하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취득 체크하고 60일 체크해야 되죠? 틀렸어요. 계약 외니까 60일이 아니고 6개월.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죠. 계약만 60일이에요.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별도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OX, X.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면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었는데 이쪽 지역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외국인 취득 허가 대상 토지죠, 이거. 그럼 이 외국인 둘 다 받아야 된다, 하나만 받으면 된다? 하나만 받으면 된다. 뭐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 이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나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은 그 신고 허가를 면제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역시 틀렸고 5번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있죠? 이거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가죠. 토지거래 허가제. 그래서 이게 이제 종전에 국토개법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네요. 내용은 아니할 말로 뒤늦게 많은데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확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이거. 근데 이제 이것을 또 토지거래과제를 모르고 또 실무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FM대로 가야죠. 한 문제라도 또 건져야죠. 우리가 한 문제가 1년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거래과제로 갑니다. 그럼 이건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 제도가 강력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284쪽.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지정제도가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는 것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해서 전국 대한민국 영토에 모두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토지거래과제는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생겨나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 그런 지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토지 거래가 되는 이제 지정권자가 있는데 국장 또는 시도지사죠. 그래서 국장,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생겨나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일단 지정을 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칩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토지와 서울특별시 토지가 서로 이렇게 2군데 걸쳐 있는 지역에 대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지정을 하느냐? 국장이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한다. 근데 동일시도 아니었어요. 동일시도 아니었다. 여기 안에 있는 동일시도 아니었다면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동일시도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면은 국장이 지정하고 다만 동일시도 아닐지라도 국가 등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 등으로 이게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그럼 이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국가 등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난다. 그럼 지정할 수도 있다. 국장이. 감 잡았죠?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정 대상 지역은 일단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냐면 먼저 그렇게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고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지금 284쪽 맨 밑에 박스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또 그 밖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설마 이거 안 물어보겠지? 이거 어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일단 안 물어볼 거예요. 참고해 두시고 일단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 감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지정 절차로 갑니다. 이 지정 절차를 말이에요. 공법 기출문제를 내가 봤더니 아니 무슨 놈의 이게 중요하다고 지정 절차를 그렇게 많이 내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아니 국토부 장관의 시도지사가 지가 지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맞죠? 우리는 실무 과목임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문제를 낼 때 꼭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내는데 아니 공법 기출문제를 봤더니 이런 쓸데없는 걸 엄청 많이 냈더라고 이거. 지정 절차를. 우리가 손님한테 지정 절차를 브리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이 정도를 물어보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조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불만을 갖지 말고 일단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이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는가 조사를 하겠죠. 조사한 다음에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걸 도계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럼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이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죠. 그러니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거 재지정을 하잖아요. 토지거래하고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기간을 연장하는 게 이제 재지정이죠. 재지정할 때는 이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먼저 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군구청의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연장할 건데 괜찮겠느냐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요. 그럼 심의를 거쳤어요. 이제 지정을 하겠죠.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일단 지정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시도지사, 그 다음에 국장이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때 그러면 지정을 이제 딱 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걸 공고를 지첩시해야 돼요. 공고를 지첩시하는 거예요. 날짜 없습니다. 이거는 지첩시 공고한다. 그럼 이때 공고를 시도지사나 국장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항을 공고해 주느냐? 이것도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고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됐을까? 토지 소재지가 나와야 되겠죠? 토지 소재지가 언제까지 지정이 될까? 지정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정기간이 이제 공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지형도 있지 않습니까? 지형도에 대해서도 공고가 나가야 돼요. 25,000분의 1 또는 그저 50,000분의 1 지형도가 이제 공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하고 이제 지형도가 공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 있죠.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세요 하고 면적도 공고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고를 지체 없이 해줘요. 그리고 지체 없이 마찬가지로 공고해 준과 동시에 이거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통지도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국장이 지정했다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다면 국장에게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 통지해주죠. 그럼 어쨌든 최종적으로 시군구청에 통지하네요. 맞죠? 왜 그럴까?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 다 통지하는 거예요. 무조건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통지를 해줬어요. 시군구청장이.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통지해주면 시군구청장은 다시 또 통지해줘야 돼요. 다시 또 누구한테? 등기소장에게. 그래서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등기소장에게 이걸 통지해 줍니다. 다시. 그러면요,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왜 통지해 줄 것 같아요? 왜 통지해 줄 것 같아요? 뭐라고? 등기할 때 허가증이 있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등기소장에게 통지는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지체 없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고를 또 해야 돼요. 시군구청장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 공고는 며칠 이상 하라고 돼 있어요? 7일 이상. 7일 이상 공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열람도 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해주는데 이거는 15일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숫자 아주 아니할 말로 더럽죠, 이거 지금. 그럼 시군구청장은 등기소장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이걸 공고하게 돼 있어요. 다시 며칠 이상? 7일 이상. 그 다음에 열람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절차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효력 발생인데, 그럼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때 시군구청장, 여기 시도지사나 국장이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지정권자가 이거 지체 없이 공고한다고 그랬죠? 공고를 했어요. 그럼 공고 후 며칠 후에 효력 발생한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요, 재지정 시에는 즉시 발생합니다. 5일 후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재지정 시에는 즉시 발생하고, 만약에 해제를 했거나 축소했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그럼 이때도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해요. 이건 이제 후일 더하기로 하고, 일단은 효력 발생 며칠 후에 한다? 5일 후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시도지사나 국장이 지정한 후 5일 후입니다.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후 5일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5일을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 그 이제 해제 축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285쪽의 맨 밑에 말이에요. 그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를 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랬죠.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밑줄 쫙. 뭔 얘기냐? 시도지사가요 또는 시군구청장이 여기 허가구역 지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해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게 되면 국토장이나 시도지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나 축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해제. 조금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해제 축소를 시군구청장에 요청했어요. 그럼 해제 축소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여기 이제 이해해 두시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허가를 받는가? 허가 대상 계약이죠.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하죠.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야, 한 번인가밖에 안 물어보고 말이야.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게. 쓸데없이 개론은 더 어렵지만. 자, 그래서 이제 대상계약인데, 허가대상계약.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허가대상계약은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죠. 그 교재 일정 면적 이상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 286쪽에 양괄호 2번이네. 허가대상 계약의 양괄호 2번. 이상이라고 했죠? 초과로 수정해 놓으세요, 이거. 제가 미스했네, 이거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 계약 및 예약,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 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나 예약이 대상이에요. 대가를 수반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유상 계약 및 예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이거.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서 소유권 외에 지상권이 들어간다는 게 아주 특이하죠. 그럼 허가대상 계약에 왜 지상권이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이게 지상권은 최단연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최단기간, 예를 들어서 경관 건물은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지상권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매매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해요. 결국 지상권을 잡은 거예요. 허가대상으로. 지료가 있는 지상권이어야 돼요. 유상계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무상계약은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예약도 들어가요. 대물변제, 예약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점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이 뭐가 있느냐? 매매가 있죠. 그죠? 허가 받아야 돼요. 교환도 있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계약에서는 요 세 가지, 매매, 교환, 증여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속, 판결, 경매, 계약 외 원인 있죠. 세 가지 또 따져봐야 되지. 상속으로 토지가 나온 토지를 상속받습니다. 이거 허가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뭐 이거는. 그 다음에 경매 있죠. 경매로 토지 거래하는 토지를 낙찰을 받습니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가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경매 물건 찾아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매는 허가 면제예요. 왜?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지금. 근데 판결 있죠, 판결. 판결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허가 대상이죠. 판결은 그 거래 중에 아무것도 못 피한다고 그랬죠? 판결은 왜 못 피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짜고 칠까봐. 짜고 칠까봐.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갑과 을이 매매 딱 해놓고 말이에요.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갑이 법정에 2번 출석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패스 판결 나가요. 얘 늦게 해라 하고. 그러니까 판결은 농지를 판결로 취득하든 허가구역 토지를 판결로 취득하든 거민 전부 다 대상이에요. 판결은 짜고 치는 것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럼 기본적으로 매매교환 판결이 대상이 되고 있네요. 증여가 빠진다는 거 기억해야 되죠? 대물변제 예약 들어가죠? 지상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경매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점 정리 꼭 해두시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재 순서대로 그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일단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준 면적이라고 해갖고 280쪽에 박스 안에 처리돼 있죠?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요 기준 면적이라는 것은 요 면적을 초과해야지 허가 대상이에요. 그럼 이 기준 면적 이하로 왔다. 그러면 허가 대상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죠. 기준 면적은 일단은 이거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눕니다.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공법 시간에 이건 공부했죠? 그럼 도시지역은 공부했습니다. 지역이 주, 상, 공, 노 이렇게 되죠? 미지정 지역이 있어요. 주상공농미, 미지정 지역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 주는 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상은 상업지역이죠. 공은 공업지역이고, 다음에 녹은 녹지지역이고, 다음 미는 미지정지역.
이 숫자들 꼭 기억하는데 이거 도시지역은 지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다 용도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업지역이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기준합니다. 공업지역은 몇 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위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있죠. 그럼 위로 갑니다.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100제곱미터, 180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660은 몇 평이에요? 200평이죠. 200, 200이죠, 지금. 20 줄었죠, 180.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이것이 꼭지점을 찍었으니까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이죠. 이게 중간이니까. 그럼 여기 상업 녹지지역은 몇? 100제곱미터 이거 기준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미지형지역은 요것의 절반이죠. 90제곱미터죠. 감 잡았어요? 숫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밖이에요. 도시지역 밖은 기본이 몇 제곱미터? 기타죠. 250이죠. 250제곱미터. 도시지역 밖은 기본적으로 기준 면적이 250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농지로 갑니다. 농지. 농지는 500. 배수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임야가 더 크죠. 1000. 2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250, 500, 1000이에요. 감 잡았어요, 그럼? 근데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죠. 지목과는 관련이 없죠. 근데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죠. 맞습니까? 일단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면적인데 이 얘기는 그거예요. 허가구역 내 토지가 만약에 상업지역에 있었다. 그럼 별 지정할 때 면적 제한을 안 했다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를 거래할 때만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죠. 200제곱미터 이하로 왔다. 상업지역에서.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면서 이 기준면적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300이라고 했으니까 300% 이하의 범위에서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정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죠. 상업지역이었다. 그럼 상업지역이 200제곱미터 기준면적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10%에서 300%까지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이게 기준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하로 온다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 잘 물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면적 상적에 대한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287쪽에 찾았어요? 면적 산정 그래갖고 기억 1단에 토지거래라고 돼 있죠. 니은 분할거래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1단의 토지거래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저 획지란 개념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개론 시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세 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필지가 있는데 이게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거든요.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게 상업지역이었어요. 상업지역이었는데 이것이 공장용지였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공장용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업지역 내에 지목 가볍게 있을 수 있죠? 공장용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 100번지가 200제곱미터예요. 101번지도 200제곱미터 102번지도 200제곱미터예요. 이 세 필지를 전부 다 공장용지로 우리 갑이 쓰고 있어요. 갑이 소유자예요. 허가지역으로 묶였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갑이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한테 판 거예요. 매매했어요. 이거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2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상업지역이잖아요 지금. 상업지역은 기준면적이 몇이에요?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200이면 허가 안 받습니다. 200을 초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았어요. 근데 1년 내에 이 토지를 을이 또 사는 거예요. 허가? 이제 받아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거래한 후에 1년 내에 다시 거래하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피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럼 니은 분할 거래는 느낌 딱 오시죠? 분할 거래.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지역 밖에 전이었어요. 전이었는데 요것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이게 한 필지였어요. 그럼 요것을 거래하자면은 이거 허가 받아야 되죠. 더군다나 이거 농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될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자 이 소유자 갑이 이것을 쪼개는 거예요. 지정된 다음에 이걸 쪼갭니다. 300제곱미터로 쪼갰어요. 그래갖고 을한테 파는 거예요. 허가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예? 받아야죠, 이거는. 피했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면적을 초과했는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는데, 이게 지정 후에 이게 팔기 위해서 분할을 해버린 거예요. 분할을 쪼개서 팔고 있죠, 지금. 허가를 피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초의 거래에 대하여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옵니까? 이걸 공유 지분으로 거래해요. 분할 안 하고. 그래도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이거를 300제곱미터 쪼갰죠? 700 남았죠, 지금? 700 남았는데 이번엔 또 300을 쪼개가지고 300제곱미터 또 쪼개갖고 이걸 병한테 파는 거예요, 이제. 병 허가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예? 또 받아야 돼. 병한테는 최초잖아요, 지금. 맞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기준 면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하는 거 다 잡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만 해두세요. 분할 거래 느낌 딱 오시죠? 그 다음에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1년 내에 다시 거래가 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기준 면적 이하라도.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등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특례인데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사자, 거래 당사 중 1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어요. 또는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 있죠? 그들과 거래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하게 되면 협의가 성립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랬죠? 감 잡았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얘기는 국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이때는 국가니까 이거 허가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을 통보해버리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의 배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288쪽에. 허가의 배제 규정 그래갖고 토지 수용 경매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토지거래 계약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배제하는 거 지금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지금. 경매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증인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뭐 상속은 당연히 아닐 테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 박스 안에 이게 24개나 되잖아요. 아니 22개나 되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이고 이거를 기출문제 봤더니 이것도 물어봤던데. 어떡하나 이거. 깝깝해 죽겠네. 근데 깝깝할 거 없습니다. 잠깐 체크만 해드리면 1번 있죠. 1번. 1번 있잖아요. 공취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현황 법률. 이게 바로 이제 공취법인데 공취법에 따른 수용 있죠. 수용. 협의 취득 수용, 사용 및 환매의 경우 일어났죠. 수용에 동그라미 쳐놓고. 2번은 민사집행법 경매죠. 경매 취득. 면제한다고 그랬죠? 안 받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거기 어디냐 몇 번이냐 이게 13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있죠. 체납처분 강제집행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17번 있죠. 17번 거기 17번의 세 번째 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돼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거기서부터 비실해요.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면제했죠. 자
경매는 면제한다는 감 잡혔죠? 그러면 공치법에 의해 수용했다, 판매했다. 면제한다는 거 느낌 오죠? 수용했어요, 수용. 수용이 뭔지 알죠? 공포시 공부했어요. 그 다음 이제 체납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금을 체납하면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이 직접 체납자 재산에 대고 압류 들어간다고 그랬죠? 압류 들어가고 이 압류된 부동산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매를 해버릴 수 있어요, 직접. 근데 자산관리공사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매각을 해주는데 이때 하는 공매가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이거는 실질의 경매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 처분 있죠? 이건 허가를 면제합니다. 이거 면제하고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3회 이상 유찰 공매라고 나왔죠? 이건 뭐냐? 은행이나 기업체가 비업무용 부동산 갖고 있어요.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하는데 자산관리공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가 이들에게 위탁을 받죠. 받아가지고 대신 공매를 해주는데 이것이 비업무용 공매예요. 그럼 비업무용은 사실상 실질이 매매와 비슷한데 이거는 3번 이상 유찰됐을 때는 이때 취득할 때는 유탈된 토지로 취득할 때는 허가를 면제합니다. 왜 면제했느냐? 공매를 3번이나 했는데 유찰된 거 이게. 그럼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거래를 면제합니다. 감 잡았어요? 이게 주 타겟이고 나머지는 그럼 뭐냐? 나머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3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4번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5번은 정비법에 따른 6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7번은 주택법에 따른 법에 따른 이랬죠? 법에 따라 처분한대요. 또는 취득한대요.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정리됐네. 뭔 말인지 내쇼입니까? 그 정도만 감 잡자고요. 그러면 경매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공매는 원칙적으로 대상이에요. 비업무 공매는 원칙 대상인데 다만 3회 이상 유찰되어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수용, 아니라는 건 감 잡았죠? 그 정도만. 나머지는 법에 따른 거는 허가를 안 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주에 허가 신청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보시죠. 오늘의 유인물. 그럼 오늘 다 못 나갔네, 결국은.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공인인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자격 취소 지금 소속 공인인사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한 경우 이건 이중소속이죠. 그럼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중 이중소속이 자격 취소였죠? 그러니까 평상시 이중소속은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1번 정답. 그 2번 동그라미 2번 공인인사가 공사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공인인사법 밑줄 징역형의 밑줄이죠. 우리법 위반 징역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는 자격 취소죠. 타법 위반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법임을 체크해야 되고 다음에 3번은 자격증을 대여했어요. 자격 취소 맞죠? 4번은 자격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했어요. 부정취득. 자격 취득 이거 취소죠. 이거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부정취득은. 5번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공이 업무했죠? 자격 취소죠. 그게 정답 1번이었습니다. 2번 가죠. 1년에 1000짜리 아닌 것은 1번입니다.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아닌 자 나왔죠? 1-1이죠. 2번 개공사가 다른 사람의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하겠다. 이거 대여죠. 대여는 1-1이죠. 다음에 3번입니다. 개공사 등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했다. 이중소속이죠. 이중에 걸리면 1-1이죠. 이중에 걸리면. 4번 거래용모 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구했다. 거래용모 사업자 정보 관련 의무 위반이죠. 1-1이죠. 정. 이양사칭 표정 시비금지 정에 걸렸어. 정. 정보 관련 사항 위반. 자, 그래서 4번 1-1이고 5번 그러나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어요. 3-3이죠. 예, 그래서 정답 5번. 3번 내려갈까요?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거래용모 사업자 국토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이거 500과죠. 거래용모 사업자 감독상 명령 500과예요. 개공이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500과고 운명. 다음에 2번입니다. 개공사가 개시 의무 있다. 개시 100과. 영등포 휴게소 보자. 개에 걸렸어요. 100과.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 개시, 경미하지. 맞죠? 다음 3번 질문.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해였다. 이거 휴폐업 신고 위반이죠. 신고 위반은 100과. 영등포 휴게소 보자. 휴에 걸렸어요. 다음에 4번. 소공사가 확인 설명을 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한다. 소공이죠. 자격정지. 개공이 나왔다 이렇게. 개공이 확인 설명하면서 근거자를 제시한다 나오면 500과예요. 근데 소공이기 때문에 이건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협회가 공제사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500과죠? 그럼 4번 내려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것은 토지 교환 계약 OX. 뭐? 4번 내려갑니다. 거래 신고 대상 계약 토지 교환 계약 X. 매매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지금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 같이 공부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기준 잡아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오직 계약의 종류가 뭐다? 매매뿐이에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는 달라요. 토지 거래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이라고 나왔죠? 이것의 유상계약 이야기를 때문에 매매 교환이 들어가요. 구분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매매 안 한다만 기억하세요. 그럼 1번 OX, X. 2번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 매매계약. 이거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죠.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라면 거래신고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엄청 잘 물어봐요. 2번 기억해 두세요. 그럼 농취증 받았다 하더라도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래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임대차 계약 아니죠? 4번 질문 경매 아니죠? 신고 대상 아니에요. 5번 증여 아니죠? 오직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안 한다. 그럼 5번 내려갑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개업공사가 토지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당해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맞죠? 2번 질문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한다. 맞아요? 3번 질문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고의 적정성을 부동산 거래 검증 체계에 검증하여야 한다. 국장 밑줄 검증하여야 한다. 밑줄 OX X. 검증은 누가 해야 된다? 신고관청이.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을 국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을 잡으려면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뜨면 신고관청이 뜨면 무조건 밑줄 긋고 체크해야 돼요. 이자가 맞는가. 그러면 그냥 잡혀버려요 이거.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 4번입니다. 신고한 내용 중에 거래가격 등이 변경된 경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있는 신청 전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죠?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아니에요. 다음 5번 질문. 신고관청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럼 6번 가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는 이 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OX, X. 1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 의무가 발생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건물이든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다 신고 의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1번 정답이에요. 2번. 내국법인인 경우도 그 2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맞죠? 3번 질문.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4번 질문. 경매로 인하여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매라고 그랬죠? 토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거 체크하고 가야 되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맞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음 5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번. 오늘 덜 했는데 토지거래 과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허가구역이 2 이상의 군에 관할구역에 겹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오류를 범했는데 그 앞에다가 1번 앞에다가 동일시도 아닐지라도 허가구역이 2 이상의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한한다. OX, X죠. 동일시도 아니라면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정답 처리합니다. 2번은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을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다음에 3번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자 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여기까지 오늘 했고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죠. 이용해야 되고 5번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았잖아요.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1월 내. 맞습니다. 불허가에 대한 매수 청구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중개법 겁내하지 마세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